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 인재주입니다. 제주 교육감이 8년 만에 바뀌면서 여러 가지 달라진 교육 정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교육 현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광수 제주 교육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직접 들어볼까 합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육감 취임하신 지 20일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여러 분 만나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날이 갈수록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주로 업무 파악하는 게 주로 일입니다만은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학교도 방문하고 기관도 방문하고 하는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업무 파악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취임 첫날부터 김광수표 교육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교육 정책의 핵심을 소통과 학력 신장에 두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 우선 이 소통을 위해서 미래교육 도민소통위원회를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우선 그 소통위원회를 구성하려면은 의회의 어떤 동의하에 조례도 만들든가.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까? 그럼요. 그래서 아니면 기존에 그 수기민주주의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례를 많이 만들 필요 없이 좀 개정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미래교육 도민소통위원회가 200명 규모라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게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수를 참여시키려는 계획이 나온 건지요? 200명이면 많은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아마 100명 채우기도 어려울 겁니다. 한 5개 분과에 한 10명씩 해서 한 50명 정도. 추가해서 한두 개 분과도 추가하더라도 100명 채우기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200명은 좀 지나치게 잡으신 것 같아요. 200명 잡은 게 각 과에서 이렇게 수사단 충분히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절반 이하로 내려가겠군요. 알겠습니다. 그게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200명이 이렇게 되다 보면.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 교육감실을 완전 개방형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신 건 제가 봤는데 어떤 일상 업무 과정에 직원들과 소통의 폭도 좀 넓어졌습니까? 그래서 그 대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은 비서실을 통해서 시간도 조절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부에 우리 장학사, 장학관, 과장, 실국장 이런 분들은 비서실 통과 없이 문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들어와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업무지 않습니까? 업무가 중요한 업무도 있고 또 급한 업무도 있고 이런데 이제 제가 손님하고 한참 기다린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교육청 직원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말단 직원도 급하면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만날 수 있는 문이 따로 있는 거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직 열어놨습니다, 문을. 그리고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생이나 부모, 교육청 직원들이 묻고 답하던 게시판이 있었는데 이게 폐쇄가 됐었습니다. 이걸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부활됐습니다. 부활되는데 아직 부활됐다는 사실이 소문이 덜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려주십시오 지금. 오픈됐습니다. 해서 누구나 가서 쓰고. 그러면 이제 담당해서 대답 정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필요하면 모든 부서 연락해가지고 답을 얻어가지고 대답해주고 아니면 찾아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달까지 새로운 조직 개편 초안을 만들고 10월까지는 최종안을 결정하시기로 하셨는데 이 조직 개편 역시 소통에도 무게를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소통 쪽에 맞춰서 조직 개편을 하시겠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소통도. 소통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관점을 어떤 관점에서 조직 개편을 하느냐 하는 관점인데 이번에는 제가 전문직 쪽보다 일반직 쪽의 어떤 업무의 효율성 이걸 좀 중요시해서 조직 개편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여기 우리 뭐라 그럽니까?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위탁을 해서 용역 주고 용역을 들여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교육청에 그런 경험이 꽤 있어서 근데 경험이 좀 누적돼서 그런 일을 했던 분들이 꽤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에 안 맡기고 내부 TF로 하시는군요. TF팀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그렇게 꾸렸습니다. 아까 일반직 쪽이란 게 행정직 공무원들을 늘리는 것도 조직 개편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업무의 과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 쪽이나 이런 데는 많이 인원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수업을 전담시켜야 되는 아주
이게 이제 요즘은 이게 철학이거든요. 예. 교육에. 그래서 그러려면 가급적 선생님들 업무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옮겨야 되는데 사람은 안 넣고 예. 일만 옮기면 이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요번에 좀 과감하게 예. 좀 이제 제대로 해서 우리 그 수업 전담 교사. 예. 정말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을 위한 수업만 연구하는 이게 사실 현실과 그 어떤 이게 좀 동떨어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꼭 선생님이 해야 될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예. 이런 그 극한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행정에서 이걸 돌봐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인력을 좀 뽑아보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지원센터도 만들기로 하셨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는 학습종합 클리닉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도구라고 합니다만은 과거에 이게 시험지가 도구인 겁니다, 이제. 그럼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시행한다는 부분도 있고, 이제 필요하면 각 학교에 파견돼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상담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그 외부 정보도 제공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든 이거는 의무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이 기관이. 그래서 앞으로 센터를 설치해서 그 역할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마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부활한다는 계획이 나와서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 여러 말들이 좀 있습니다. 이 2019년부터 초등학교 지필평가가 폐지가 됐었는데 왜 다시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기초학력 어떤 책임제, 학력 격차를 진단하는 이 진단평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한 학기에 2번 하면 처음 거는 중간고사가 되고 나중 거는 기말고사가 되지 않느냐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별도의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수학업성수 평가로 발음하는 거군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를 과거의 사람으로 엮어가기 위해서 이걸 이제 중간 기말고사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표현들 하시는 모양인데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시험친 결과를 적을 난이 없습니다. 과거처럼 수미안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기말고사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즉 그 평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학력 정도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별도로 보는 게 아니라 아니다, 이거죠. 국가 수준 학업성취 평가로 대신하는 거다. 그러면 시험이 부활되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시험을 왜 부활합니까? 그 없어진 시험을. 단지 이제 그때 그 과거에 쳤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진단평가가 되는 거죠. 결국 진단평가를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용어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진단평가인 겁니다. 뭐 진단평가를 하더라도 지금 학부모들은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또 하고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게 사교육을 또 부추긴다는 좀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단평가 결과를 그렇게 예민하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석차낼 이유도 없습니다. 이거를 공개할 이유도 없습니다. 선생님을 비교할 이유도 없고 아이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그 과거의 평가가 나쁜 점이 비교해서 온 건데 저는 비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단 부모가 내 자식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건 아셔야죠. 또 본인도 알아야 되고요. 선생님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이지 그 외에 이걸 다른 어떤 사람, 선생님을 비교하거나 학급을 비교하거나 학교를 비교하는 일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전교조하고 교사노조에서는 일제고사식 지필평가가 부활되는 거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조율을 해나갈 생각인지요? 이해를 덜 해서 그러겠죠. 전교조나 어떤 교육 단체에서도 지금 진단평가를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쳐서 아이들 생활기록부 나이스상 거기다 기입하고 석차를 내고 이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성적, 우리가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의 결과, 학부모들이 어떤 알고 싶은 이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인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진단, 그리고 뒤따르는 어떤 그 처리, 치료 처리,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이제 전제돼야 될 게 교장 선생님들이 생각과 교과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이 할 일입니다. 담임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필요 없어 그러면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뭐 교육감이 한다고 해서 혼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가장 가까이 아이들 가까이 있는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처리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그럼 올 2학기에도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럼요. 그러면 당장 우선 시급한 문제죠. 이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주 학생들의 대입 수능 성적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서 그 해결책으로 지금 학력 신장 대책을 사실 추진하신 건데, 그러면 고입 선발 시험 부활도 임기 내에 검토를 하실 생각인지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고입 선발 시험 그 생각은 과거에 이제 한 4년 전에 제가 폐지를 반대했던 그 입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감이 됐다고 해서 다시 그거를 부활한다면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엄청난 혼선이 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한 뭐 4년, 5년, 10년 뒤에 또 어떤 얘기가 있을지는 저는 장담을 못 합니다. 왜? 제주도 고입 어떤 그 역사가 내신, 그다음 시험, 내신 시험이 반복됐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흐름이지 이걸 누가 한다고 해서 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고입 선발 시험 부활 검토는 하지 않겠다.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년 만에 교육감이 교체되면서 아주 큰 폭의 조직 정비, 뭐 교육정책 변화 이게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취임식 날 저도 취임식 때 참석을 했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다 안고 다 함께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잘못된 예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현재 이전 교육 정책에 대한 걸 다 안고 함께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건지요? 8년 전에 점령군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육감이 바뀌어서 몇 사람이 교육청에 들어와서 그냥 속된 말로 정말 물갈이 인사하고 그랬던 그 추억이 저는 알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막상 당선이 되고 그런 저는 생각을 좀 안 한 게 아닙니다. 해봤지만 우리 제주 사회에 넓지도 않은 사회, 특히 우리 교직 사회는 모두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걸 안고 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사람도 없습니다. 대체로 사람도 없어요. 지금 8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 필요하다면 이제 어떤 그 같은 행정을 오래 본 어떤 결과로 어떤 피로감 이런 걸 이제 바꿔드리기 위해서 자리 이동, 사람 교체 등등은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감정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천천히 하나의 변화를 이끌 때 좀 천천히 하겠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마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이비 교육과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교육감께서는 아이비를 운영하는 학교에 지원은 계속 하겠지만 아이비 학교를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건지요? 사실은 그 후에 계속해서 아이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꽤 공부를 했습니다. 나름 아무리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몇 가지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이비 프로그램이 표선에 갔을까? 이거 우선 가장 이제 큰 제가 궁금한 점 중 하나고요. 왜 하필이면 또 세계에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 하필이면 또 아이비일까? 이것도 이제 저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대구에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좀 아이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쪽에 이제 교육감하고도 한 2시간 반 이상을 제가 그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당선된 후에요. 뭐 거기는 학교 전체가 하진 않던데.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제주. 제주도하고는 전혀 다르고 거기는 그야말로 우수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외국에 가고 싶은 국제학교 수준의 학부모들이 동의하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선 초등학교, 표선 중학교, 표선 고등학교 올라가는 지방에서 그냥 표선 고등학교가 아니면은 고등학교, 제주시도 못 건너오는 아이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얘들 상대로 IB 프로그램을 왜 해야 하는지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해결이 되어야 제가 어떤 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겠는데 아직은 그 판단이 안 서서 제가 부녀지책으로 확대는 않지만 아이들이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IB 교육과정을 처음 도입한 표성고등학교 3학년들이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내년입니다. 내년입니까? 내년. 그러면 이 IB 교육과정이 수능에 맞지 않아서 정시 모집엔 불리할 테고, 그리고 수시 모집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한 대입 진학인데 할 수 있는 대학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일단 제주대학과 좀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형하는 대학 이외에는 얘네들은 원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점이나 정시에는 못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은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지 학교장 추천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같은 형식으로 봐야 됩니다. 근거 서류가 종합부이기 때문에 해서 과연 학생들이 모두 대입에 어떤 귀인시킨 그런 얘기만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2해, 내년, 내후년쯤에 가서 결과를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이제 가보는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800억 원이 증액된 도교육청 추경 예산 심의가 이제 시작이 됐고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년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노트북,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태블릿 PC를 주는 예산 161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무슨 근거로 그리고 어떤 학습 목적으로 주는 거냐 이런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산 협의를 하실 생각인지요? 구태여 따진다면 근거로 따지면 공약이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는 얘기는 제가 후보 시절 토론회에 또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의심스럽지만 제주도 아이들에게 컴퓨터 보급률이 꽤 썩 좋지 않다라는 전제 하나, 아이들에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그 집중적인 스펙을 쌓게 하고 싶다는 것이 이제 마치 일기장이나 노트나 교과서 같은 거죠. 노트북이. 거기다가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그림, 좋아하는 사진,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모든 게 이 노트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참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재미있고,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하나에 어떤 나의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꾸 잊어먹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 뭐 USB에 하나 넣어두면 자기 학창시절이 오랜 추억이 평생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빅데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 여기에다가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건지를.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쓰면서 아이들에게 그 정도를 못 해주면 어른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 PC는 상대방 공약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노트북이 공약. 근데 이게 왜 두 개가 됐느냐? 상대방 공약 중에서 그것도 괜찮은 공약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들이 중학교 1학년 되려면은 제가 사주는 노트북을 못 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상대방이 공약했던 태블릿 PC라도 줘서 훈련이라도 하자. 그게 우리 인수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다른 예산 지금 고3생들한테 항공료 숙박료 28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지금 선심성 예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선심성 인정했습니다. 선심성이지만 그 선심성이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인정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입학시험 치러 가는데 축하해 줄 일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학부모들이 가령 뭐 집도 얻어야 되고 양복도 하나 사줘야 되고 자식한테 대학에 보내는 입장 아닙니까? 이때 호주머니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항공료 정도 좀 도와준다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상대방 후보와 논쟁 끝에 아마 비슷한 공약이 상대방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항공료다. 그리고 약간의 체제비다.
이 수학여행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이걸 이제 선심성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렇게 구분한다면 선심성에 대해서 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예. 교육감 후보로서 그 정도 선심성 공약이 없으면 그럼 좀 뭐 가지고 선거하라는 얘기인지 그렇게 제가 이 반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표현 같지만 그런 내용보다도 우리 학부모들의 어떤 호주머니를 좀 덜어드린다는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대학 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선물한다는 생각을 하면 노트북도 사주는데 그 정도야 못 해주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 해결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뭐 기존 학교를 예술체육고등학교로 바꾸거나 아니면 신설하는 공약을 내놨는데 이게 함덕구의 음악과, 열구의 미술과, 그다음 남영구에 있는 체육과를 통합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술체육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건지요? 오늘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 제 공약을 다 뒤집고 가려고 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 노선님이. 제주의 체육인들이 오랜 성원이었습니다. 체육고등학교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 내는 얘기가 아니고 한 20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이제 그때마다 말만 있다가 끝나고 하던 거를 제가 용기를 내서 이번 그 공약에 넣었던 겁니다. 예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고는 한 8년 전에 제가 직접 이제 지난번 주에 상대했던 후보와 논쟁을 한참 벌였던 문제입니다. 함덕하고 애월의 미술과와 음악과를 두 과씩 만들 때 이렇게 나눠놓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학교를 세울 때 반드시 후회한다. 이게 그때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지금 그때 고교체제 개편할 때 지금 어느 학교를 전환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이전을 하든지 해서 예술고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서 뭐 영상, 연극 뭐 등등 몇 개를 더 붙이면 얼마든지 학교가 가능하거든요. 해서 예술고로 가자 하는 게 제 주장이었고 이걸 무시하고 상대방은 가장 쉬운 거 일반 학급 두 학급씩 있던 거를 없애고 미술 음악으로 바꿔놓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좀 이제는 정리해야 될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저는 노력을 4년 동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4년 동안 노력해서 안 되면 내 다음에 교육감이 해야 합니다. 이건 누군가는 제일돼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둘 일은 아니죠. 이게 왜냐 그야말로 정말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제주도에 예술고가 없다. 연극을 하러 육지로 나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아이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학교 현장에 가장 급해진 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건데 그나마 여름방학을 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줄긴 했지만 방학이 짧다 보니까 2학기 개학하는 시점 상황이 지금 걱정스럽거든요. 학교 방학 자체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요? 큰일 났습니다, 정말. 이게 이제 아이들이 꿈이 큰데 2학기엔 수학여행도 갈 수 있고 뭐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피크가 8월 말이라는 그 보도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이번에 피크가 되면 주로 아이들이 또 어렵게 되고 이런 상황이고 현장에서도 어제 제 통계가 어떤 학교는 60명이 넘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이거 언제 빨리 방학 안 되나 그래도 한 3주나 2주 지나면 방학 기간 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반대로 방학 때 더 걸리고 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줄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뭐 별다른 어떤 조치를 취한 건 없습니다. 방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열심히 손 씻고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끼고 이거 외에 어떤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 좀 느슨해진 이 어떤 경각심을 다시 고취시키는 이런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교육의 밑그림을 새롭게 어떻게 그리실 거고 또 어떤 색깔로 칠을 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인성이다. 그래서 올바른 인성을 채택했고요. 그리고 그 인성에 따른 학력. 이거는 제가 소통과 학력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통을 전제로 한 아이들이 인성과 아이들의 학력 향상이 광수표 4년의 제주 교육 그림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